드림타워에서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가 높은 매물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드림타워 특강은 오로지 예약제로만 받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꼭 전화 주셔서 미리 특강 예약 전화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림타워.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요즘 부동산 투자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대부분 아파트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셨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재개발 예정지 소형주택의 투자의 패러다임이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재개발 쪽으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빌라가 보이면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을 핵심 요인 3가지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3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되냐? 우리가 25개구 자치구 안에서도 재개발 예정 추진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미 동의서를 걷는 지역도 있고 앞으로 동의서를 거둘 지역도 있고 아니면은 재개발이 추진이 됐다가 무산이 되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3가지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확인하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이쪽 지역이 재개발 추진이 돼서 무산이 될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적은지 이 포인트 3가지 들으시면 이래서 재개발이 추진이 됐을 때 무산 확률이 적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텐데요. 저희 회사에서 추천드리는 지역이 연신내 지역이 있죠. 연신내 지역을 이 3가지 포인트와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 땅값을 확인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변 땅값을 왜 확인을 해야 되냐? 주변 땅값을 봄으로써 여기가 주민들이 개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요게 판가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땅값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주변 아파트 땅값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이런 소형 주택의 땅값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투자하는 게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이런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하는 건데 왜 주변 아파트 땅값을 확인을 하느냐 이렇게 의문점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주변 아파트 땅값을 확인을 해야 되냐? 재개발이 될 때 각 호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호실당 땅값이 매겨지겠죠. 평당 가격이 매겨질 텐데요. 그러면은 이런 소형 주택이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주변 평당값이 약 2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파트 평균 평당값이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이득이죠. 한 평당 1,000만 원이 이득이면 당연히 아파트로 만들기를 희망을 할 겁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소형 주택이 더 땅값이 높다. 그러면 아파트를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 땅값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근데 동시에 이런 소형 주택의 땅값을 확인도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땅값, 이런 소형 주택의 땅값. 그래서 어디가 더 높냐? 바로 아파트가 더 높으면은 이런 주민들도 내가 재개발이 됐을 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평당 땅값보다 아파트로 만들어졌을 때 평당 땅값이 높으면은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를 받았을 때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이런 소형 주택의 땅값, 그 다음에 주변 아파트 땅값을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라. 근데 여기에 단독 다세대 이런 소형주택 땅값이 더 높다. 그러면 투자를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파트 가격이 더 높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아파트 땅값이 더 높으면은 재개발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주민들의 동의율도 훨씬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로
노후도를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노후도가 안 갖춰져 있으면 당연히 재개발이 진행이 어렵겠죠. 지금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민간 재개발 기준으로 봤을 때 66%의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모아주택의 경우 이 구역당 57%의 노후도를 갖추고 있어야 되지만 일반 민간 재개발 기준으로 봤을 때 66%, 약 3분의 2는 노후가 되어 있어야 되고 3분의 1은 신축이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노후도를 확인해요? 이런 분들이 있죠. 네이버에다가 바로 부동산 플래닛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포털 사이트가 뜹니다. 여기서 노후도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도 무조건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동의서를 걷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재개발이 그만큼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재개발 추진 지역이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후도는 95%, B 지역은 노후도 95%, 그리고 A 지역은 8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A 지역은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어. 근데 B 지역은 동의서를 진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할 때 노후도 조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B 지역을 보니까 95%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어. 엄청 노후가 되어 있네 라고 하면서 이 B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동의서를 걷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지 재개발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A 지역이 조금 더 빨리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 누군가는 앞장을 서서 재개발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노후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앞장서서 재개발을 추진하지 않으면은 이 지역은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계속 노후주택 단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동의서를 걷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네, 그러면은 저희 사무실에서 추천드릴 수가 있는 지역 연신내 역세권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지금은 3호선 그 다음에 6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GTX A 노선이죠. 바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하죠.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죠. 점선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다. 그만큼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면서 집값 상승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여기에 재개발이 추진이 됐을 때 주변 아파트 값에 맞춰서 갭 매우기 되면서 이런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GTX 노선으로 인해서 조금 더 가격이 상승이 되지 않을까. 연신내 역세권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역세권 재개발 사업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통합적으로 역세권 재개발 사업으로 같이 추진이 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 여기 파란색 부분이죠. 파란색 부분이 지역주택조합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의 경우는 역세권 재개발 사업하고 지역주택조합하고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바로 위쪽에 보시면은 신속통합 재개발 공모 접수 지역이 있죠. 이쪽 지역도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 리스크가 있느냐? 공모 접수가 들어가면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1월 28일로 정해졌죠. 이 오른쪽 편으로 봤을 때는 연신내 2구역 가칭이라고 되어 있죠. 이쪽 지역은 연신내 역세권 안에서도 공모 접수도 안 들어갔고 이제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가장 적은 지역이다. 그 옆쪽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3080 재개발 사업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으로 투자하면 절대 안 되겠죠. 매수하는 순간 그냥 바로 현금 청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정 지역으로 봤을 때는 불광 5구역, 그 다음 대조 1구역, 그리고 가련 1구역 이렇게 재개발 사업이 현재 추진이 확정적으로 되고 있다. 연신내 역세권으로 봤을 때 아래쪽 부분하고 이 왼쪽 부분은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 없습니다. 왜 재개발을 추진하지 않고 있을까요? 정확한 답변은 영상으로는 오픈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문의하시면은 바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투자는 어디에다 해야 되냐? 요게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앞서서 가칭 2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쪽 지역은 공모 접수도 안 들어갔고 이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입니다. 리스크가 그만큼
적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서 유리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 지역은 연신내 가칭 2구역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옳은 판단이다. 그러면은 가칭 2구역 제가 앞서서 세 가지 포인트를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나요? 아파트 평당가와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 평당가를 확인을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아파트 연신내 역세권의 아파트 평당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의 경우는 바로 북한산 힐스트레이트 7차 아파트가 가장 가까운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힐스테이트 7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매매가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34평 기준으로 봤을 때 12억 9천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평당가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12억 9천만 원이죠. 나누기 34평이죠. 34평은 지금 3,794만 원이 바로 평당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3,8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소형주택, 빌라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평당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3억 3천, 그 다음에 3억 6천, 요게 가장 높은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가 보시면 3억 6천만 원이죠. 그리고 나누기 34평이죠. 34평 해보면은 1,000만 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갭 차이가 지금 2천만 원이 훨씬 넘어가게 차이가 나고 있죠. 네, 그러면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평에 지금 3억 가까이 되어 있는 거, 요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9,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누기 분양 면적 16평을 나누면은 평당가가 나오죠. 1,8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아까 아파트에 비해서는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가칭 2구역의 경우는 주변 아파트 값보다 당연히 평당가가 낮기 때문에 아파트로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평당 아파트 가격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들 어떨까요? 여기 가지고 계신 분들, 집주인분들의 경우는 재개발 동의서 사인이 오면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사인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왜? 그만큼 내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후도죠. 노후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2구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칭 2구역이 이 정도가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신축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노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신축 바로 34% 그리고 구축은 66%의 노후도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 즉 3분의 2는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3분의 1은 신축이어도 상관이 없겠죠. 재개발 추진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의서를 걷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쪽 지역 지금 동의서를 현재 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포인트 모두 만족한다. 이 연신내 역세권 안에서도 재개발 추진 지역 노후도 조건 갖추고 있고 아파트보다 주변 소형주택 평당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파트로 변했을 때 충분한 이런 지가 상승도 노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재개발 추진 지역 안에서도 세 가지 포인트 요것을 확인을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말 이 세 가지 포인트만 잘 확인을 하시면은 서울 25개구 자치구 안에서도 성공적인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신 거다. 나는 재개발 투자에 관심도가 높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전화 언제든지 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 항상 잘 체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